자, 중반부 5경주를 스티브는 풍문으로 들었어 선정을 했고요. 이번 경주의 풍문은 바로 승부입니다. 8번 드리몬이라는 마필 정말 간사하죠. 1400을 어느 정도 좀 노리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을 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고요. 바로 51조의 8번 드리몬에는 바로 마방승부, 조교사 승부로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경주 마주 승부를 걸린 녀석을 출마로 놓고 승부를 하자는 거예요. 자, 담양젠틀맨이라는 마필로 26주 안해양마방의 최원종 기수가 간을 한번 싹 봅니다. 승부기는 없었거든요. 자, 이번 경주 편성이 얼떨합니다. 흔한 말로. 자, 그렇다면 경주거리 1400이기 때문에 바로 핵심 포인트다. 자, 9번을 놓고 승부를 들어갑니다. 8번 드리몬, 안쪽에는 1번 왕호. 자, 9번 놓고 8번, 1번 요 두 마필을 후공박건으로 연결 부탁드리면서 5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경마방송 작전을 찾아주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원정일과 스티븐과 원정일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자, 2월의 첫째 주 경마 주간이에요. 2월의 첫째 주 경마 주간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레이팅이라는 뭐 변화된 제도가 있다며, 그리고 또 그런 변화된 제도에 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원정일 위원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릴 시간을 좀 갖겠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하는 거고 또 배팅에서 먹기 위해서 마번을 추천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만큼 한 주 동안 쉬지 않고 노력하면서 뽑아낸 엑기스들입니다. 자,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분명히 좋은 성과로 저는 만들 자신이 있거든요. 역시 지난주 보면은 이 원정일 위원은 뭐 다적중은 기본이네요. 예, 일단은 뭐 적중은 깔고 간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적중에 뭐 주력으로 일단은 때린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인상적인 게 뭐 많아요. 부산 경마에서도 영웅볼트와 지봉사랑 뭐 호령제왕까지 뭐 삼복승 오로지 한방 막건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뭐 먹을 수 있는 배당 또 이길 수 있는 배당을 좀 잡아냈고요. 토요일날 3경주에는 포스덕션 이 강남굴 쌍승식이 14배네요. 이 충마에 대한 믿음 여러분께 확실하게 어필을 해드리면서 쌍승식 14배짜리를 한 방으로 또 적중을 해주셨고, 자, 뭐니뭐니 해도 이 토요 경마 마지막 경주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지 않겠습니까? 한 하루의 마무리 짓는 마지막. 역시 원정일 위원이 토요경마에서는 12경주에서 미래영웅과 브리그를 오로지 한방 막건으로 쌍승식 8배, 복승식 6배, 요거는 집 사는 막건이에요. 마지막 경주. 요런 배당으로 여러분께 뭐 좋은 인상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일요일 날에도 뭐 여지 없네요. 슈퍼탱크하고 진명불패, 복승식 8.1배. 정말 이 배팅을 진하게 하시는 분들은 요런 배팅이면 집 사죠. 예, 좀 세게 하시는 분들은 좋은 그 배팅을 할 수 있는 막건들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보기가 좋고요. 뭐 적중이 뭐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도 지난주에는 뭐니뭐니 해도 우리 코너 속의 코너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환호성을 느끼고 정말 그래 스티븐 네가 우리에게 드디어 항불화를 해줬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이 쪽지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자, 경마방송 이 작전을 사랑해주신 가족 여러분께 제가 선물을 드린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는데요. 자, 그 경주는 바로 토요경마였죠. 5경주에 담양젤트맨의 드리몬 쌍승식이 148배, 복승식이 64배. 예, 제가 추천드린 마번에 바로 요 막건이 들어가면서 현장에서까지 좋은 배당 이어나갔죠. 금요일 부산 11경주 한강의 기적 황금배지 중에 역시 주력 막건으로 스티븐은 오아시스를 선정하면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7.3배. 네, 많이 떨어졌어요. 요거를 또 적중해 드렸고, 자, 일요일날 부산 3경주 비카스톰의 투스텝 삼바 복승식 19배짜리 배당은 오로지 요것밖에 없다. 투스텝 삼바를 언급을 드리면서 역시 배당에 적중을 해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좋은 배당, 좋은 막건들을 꾸준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시면 안 돼요. 작전은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추천드린 마번을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자, 금주부터 레이팅이라는 이 제도가 새롭게 시작이 돼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 가족 여러분께 길면 안 되니까 알기 쉽게 간략하게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레이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레이팅에 대해서 이만큼.
근데 그거를 이렇게 두 장으로 좀 압축을 좀 시켜. 압축이래. 예상가들의 그거예요. 국어책이면 국어책. 이제는 뭐 이게 교과서 뭐야 교과서 교본 돼 버렸어. 예, 뭐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저기 작전 가족 여러분께 간단하게 이 레이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트 2입니다. 이제 한국 경마가 파트 2에 도입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트 2는 뭐냐하면 선진 경마가 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해야 선진 경마에 발돋움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제 한국 경마도 파트 2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이팅이 도입이 되는데 요 문제가 뭐냐하면 점수를 매겨요. 자, 점수를 매기면서 부담 중량으로 마필의 능력을 평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요 쟁점입니다. 그러면서 레이팅의 점수가 높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담 중량이 많고 레이팅이 낮으면 그만큼 부담 중량이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최고 부담 중량은 60kg까지 제한이 되어 있고요. 최저 부담 중량은 51kg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51kg를 기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조교사 권한으로 52kg까지 증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5등급은 20점부터 40점 이하입니다. 자, 4등급은 41점부터 60점 이하고요. 자, 3등급은 61점부터 80점 이하. 그래서 20점씩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책에 보면 경마 예상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대로만 보시면 되겠고 자, 등급이 몇 점부터 몇 점까지냐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좀 중요한 게 6등급은 레이팅 점수가 반영이 안 돼요. 자, 그대로 예전 그대로 그냥 별정대로 갑니다. 자, 5군부터 국산 5군부터 레이팅 점수가 반영이 되는데 자, 그러면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올라갈 때 레이팅 점수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자,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자, 2세마는 1등으로 하면 27점부터 시작을 하고요. 3세마는 29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4세마가 우승을 할 경우에는 31점. 자, 그만큼 나이가 어릴수록 승군해도 부담 중량이 적게 책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는 대차 승부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 착 차이가 많을수록 레이팅 점수가 많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착차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마. 자, 외국 경마, 홍콩 경마도 그렇고 일본 경마도 그렇고 와르르르 몰려서 들어오는 경마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경마가 열릴 것이다. 자, 그러면서 적중도 상당히 좀 임팩트 있게 좀 짜릿한 승부가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자, 이제 강등 제도가 생겼어요. 자, 1군에서 2군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강등 제도가 생겼는데 이미 서울 경마도 그렇고 금요일 부산 경마도 그렇고 강등 제도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왜? 이미 레이팅 제도를 1년 전부터 차곡차곡 쌓아왔기 때문에 이미 강등된 마필도 있고요. 자, 강등돼서 부담 중량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서 하위군에서 다시 한번 레이스를 펼쳐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됐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강등이 되려면 1년이 걸린다는 거죠. 네, 강등이 되면 1년이 걸린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숙지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수의 변화도 좀 많이 왔습니다. 네, 기수의 변화가 많이 왔어요. 프리 제도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자, 요렇게 전부 다 핸디캡이거든요. 이제 그렇죠. 5군부터는 전부 다 핸디캡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 계약되어 있는 기수들이 대거 프리 기수로 몰려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수들이 프리 기수로 왔는데 자, 기본적으로 김혜선 기수, 박현우 기수, 유승환 기수, 이혁 기수, 최범현 기수, 한성열 기수까지 자, 모두 다 프리 기수로 내려왔습니다. 자, 기승정지로 되어 있는 기수는 제외되놓고 현재 토요일 1호 경마 현재 출전하는 기수만 봤을 때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수들이 프리 기수로 내려오면서 많은 마필들의 좀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프리 기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 기수가 이 우승을 차지했을 때 우승 상금에 세금 떼고 한 6%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상금이 조금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예, 상금도 예전에
7% 6%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상금이 올라가면서 기수도 퍼센테이지가 6%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6% 네. 이상으로 올라갔으면 소속조 기수였을 때랑 네네. 프리 기수로 바뀌었을 때랑 네네. 뭐 가져가는 게 틀리나요? 아, 가져가는 건 똑같아요. 아, 가져가는 건 상금의 똑같아요? 퍼센테이지는 똑같고 똑같고. 기승료도 제가 있기로는 6만 얼마에서 7만 얼마로 올랐어요. 7만 5천 원인가로 버스 올랐습니다. 값도 막 오르는데 뭐 다 올라야지. 자, 좋습니다. 네. 이 프리 기수가 소속적 기수였던 간에 프리 기수로 변경이 됐던 간에 먹는 상금은 똑같다. 하지만은 그만큼 기승을 했을 때 포지션만큼은 좀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프리 기수로 선언한 기수들도 금주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레이팅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안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스티븐이나 원정일 위원이 예상평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좀 길어졌죠? 알 건 알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지겹고 좀 짜증나도 알 건 알고 조금만 이해하면은 경마 쉽습니다. 자, 작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추천 마필을 알아보기 이전에 저희 작전 방송만의 포맷이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여쁜 이 담당 여PD님께서 밑에 자막을 깔아주실 겁니다. 자, 한 번 더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는데, 자, 일반 경주는요, 1경주, 3경주, 7경주, 8경주, 1, 3, 7, 8. 네. 요 4개의 경주를 선정을 했고, 자, 원장님 위원이 오늘 이 중반부 4경주 메인 승부, 요거는 그냥 판때기 갈아 엎어버리겠다. 자, 그만큼 한 방에 대한 확신이 있네요. 자, 4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 자, 걸렸으면 때려야지. 코너 속의 코너 5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스티브는요, 자, 6경주를 오아시스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자, 2경주를 풍문으로서 코너 속의 코너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1경주 바로 시작합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총 12두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능력 간의 전력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1200m이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이 안 되는 그러한 이 경주라고 판단하는데, 네, 그렇죠. 자,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마가 있습니까? 자, 원정일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마. 1번막 금빛들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필 사실상 직전 경주 최적 전개였어요. 네. 뭐 군더더기 없는 최적 전개였는데 직선에서의 걸음이 탄력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거죠. 자, 직전 경주부터 좀 변화를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자, 직전 경주 뭐 사실상 레이스가 세고 안 세고를 떠나서 마필 요 금빛들판 하나만 보자라고 한다면 다시 치고 나오는 걸음이 좋아졌다. 그만큼 힘이 찼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빛들판이라는 마필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현장에서 어느 정도 좀 인기를 얻어줄 거예요. 그 인기에 좀 부응할 수 있는 이 포지션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판단이 되는데, 이 금빛들판 말고 뭐 다른 거는 혹시 뭐 숨겨둔 마필이나 뭐 복병에서 좀 째고 있는 마필 같은 거 하나 좀 오픈해 주시죠. 애프터 퍼포먼스, 제가 노리는 마필입니다. 자, 요 마필을 제가 오픈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픈을 좀 부탁을 드려서, 자, 사실상 직전 경주에 이 7번 문세영 기수의 샤인 클러버한테 취입 역전패를 좀 당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장추열 기수로 기수가 변경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힘을 실어 드릴게요. 자, 장추열 기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수입니다. 장추열 기수하고 사대가 너무 잘 맞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장추열 기수는 각질 자체가 저랑 너무 잘 맞아요. 추임마 잘 타죠. 선행 가면 그냥 시원하게 선행 가주죠.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기수예요. 근데 애프터 퍼포먼스는 직전 경주 정정희 기수가 나름대로 열심히 탔어요. 근데 정정희 기수의 말머리로는 애프터 퍼포먼스를 최대한대로 마필의 능력을 100%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원정일의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 샤인 클로버가 얼마나 인기를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샤인 클로버는 다시 한번 리턴 매치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충분히 가능하다. 자, 복병권으로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프터 포먼트가 입상하면 배당이 짭짤해요. 중배당 정도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더 꼭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추열 기수하고 정정희 기수하고 이 교체가 됐다는 것만 해도 어찌됐건 간에 배팅권에 좀 안고 가될 이유조차가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해요.
지금 7번 이 샤인클로버라는 마필이 현장에서 문세영 기술 안장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인기 1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샤이닝클로버 저는 이번엔 된다. 데뷔전 당시에는 사실 깜짝 쇼였죠. 깜짝 발주하동 시에 선행을 한번 욕심내면서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을 했고 직선 구간에서는 생각보다는 끈끈한 뒷심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분명히 좀 힘이 좀 덜 찬 모습이지 않았느냐, 망아지들의 단점을 바로 드러내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하는데, 자 이번에 보니까는 이 그런 단점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상위군 마필하고 꾸준하게 병합 조교를 하면서 근성 보강에 전념을 했고, 게다가 그런 부분들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37조 심승태 조교사가 문세영이라는 승부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혹시 몰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 자 1월 7일날 발주 연습까지 시원하게 시행을 하면서 데뷔전 이 좀 김동수 기수의 강한 선행 출하기까지 보였던 마필. 이번에 문세영 기수라면 저는 7번 샤인클로버가 선행을 나서는데 문제가 안 된다. 선행 가면 1200 버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5번 은하전설은 어떻게 보세요? 은하전설? 저는 은하전설은 글쎄요. 지금 두 번의 경주를 자, 데뷔 전에는 앞에 한번 가보고 데뷔 전에는 한번 따라가보고 자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기승을 해주고 있는데 자, 힘이 찬다라 그러면 앞에서 버텨주는 걸음이 나올 수 있을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자, 아직까지는 힘이 찼다라는 어떤 확신 이게 좀 이게 뭐랄까 좀 확 와닿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은하전설이란 마필은 요것도 이제 들어오면 배당이거든요. 그렇죠. 예,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데뷔 전에는 이 초반에 앞장을 나간 게 끌려서 좀 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한번 단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겠고 직전에는 박태종 기수가 초반부터 아예 잡고서 끌리는 그렇죠. 단점을 한번 제어를 해보니까 직선 구간에선 나름 끈끈하게 발심 자체가 뻗어줬던 마필이죠. 자 변화된 모습이 어린 녀석들이 빠르게 온다. 각질이 빨리 변경이 된다. 항상 원정일 위원이 이 현역 시절에 말을 기승해본 그런 경험으로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은하전설이 바로 또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5번 은하전설까지는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번 샤인클로버, 5번 은하전설, 3번 애프터 포먼스, 안쪽에 1번 금빛 들판까지 요 네 줄을 언급을 드리면서 자 1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역시 국산 6등급이고요. 총 13두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는 터진다에 한 표를 줄 정도로 이 하위군이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녀석들이 몇 도 좀 두드러지거든요. 네네. 자 안정권에 있는 녀석이 선전을 할지 아니면 배당이 나올지 자 원정일 위원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경주거리가 1200m입니다. 빛의 바다 같은 경우에는 데뷔 3전째까지 모두 다 1200m를 노리고 있는데 뭐 말이 힘이 차가고 있는 만큼의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에도 뭐 선행 아니면 선입 뭐 모든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빛의 바다가 머리가 좀 다소 높고 직전 경주에 조금 직선주로 해서 걸음이 조금 무뎌지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긴 했지만 좀 상대가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빛의 바다는 빠질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은 9번 빛의 바다는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고 3번 환희의 순간이라는 마필을 추천드려야 되는데 요 마필이 직선 구간에서는 상당히 걸음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 좀 아쉬운 모습에 있습니다만 환희의 순간을 차보면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께서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서승훈 기수가 잘못한 거는 없어요. 한 번은 참고 따라가서 추임력을 보여줬고 추임력이 되니까 한 번은 이제 좀 앞에 좀 붙어주고 라스트에 좀 무너지는 모습인데 힘이 찼어요. 제가 봤을 때는 힘이 찼고 최면 기수가 조금 기다렸다가 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3번 환희의 순간 직선 탄력은 이제는 좀 완성이 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희의 순간도 이거 제가 한 2번 쫓아갔었던 말이에요. 조교 때 걸음이 너무 좋은데 실전에서는 조금 딱 한타더라고. 자 이번에는 편성이 덜덜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환희의 순간에 변화된 걸음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4번 이 사이노 슈어라는 마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직전 경주
사실상 좀 게이트 3번이었죠? 네. 3번 달고 외곽으로 막 밀고 나갔어요. 4번, 5번, 6번. 맞아요. 예, 막 밀고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좋게 생각하면 상대 마피를 좀 밀어내면서 좋은 자리를 잡았고 나쁘게 생각하면 발주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나올 수 있는 걸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텐데 저는 좀 더 나올 수 있는 걸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유승환 기수가 이제 세 번째 기승을 하고 있지만 자, 마필에 대해서 이해력은 완전히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샤이노슈어 같은 경우에는 직선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요거를 충분히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앞에서 무리할 필요 없고 레이스 편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선입권, 자력으로 또 선입권에 붙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선 주로의 걸음이 보장되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샤이노슈어 같은 경우에는 인기를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샤이니 슈어가 좀 변화된 걸음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좀 판단을 해보는 게 네네. 애가 이 동물들은 대가리가 표준어가 맞습니다.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이 샤이니 슈어가 대가리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앞발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후구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렇죠. 딱 그 정도만 뛰었는데 이 머리가 조금 많이 내려가면서 발이 많이 깔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탄력감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직전 뛰는 걸음 보니까 충분히 경쟁 있는 걸음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4번 사이너슈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이번 캔디 캐시라는 마필이 직전부터는 승부가 들어갔던 마필이에요.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이 9번 게이트에 있던 미즈 캐시라는 마필이 선행을 갈아 엎어버리면서 자, 캔디 캐시의 정말 양 다리를 싹 다 잘라버렸어요.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장점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에서 하만식 기수로 안장 교체가 됐다. 최근 1300 뛰었고요. 자, 이번에 경주거리까지 내려온 1200m입니다. 안쪽에서 캔디 캐시가 선행 나가면 그냥 갖다 돌려버립니다. 요거는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만식 기수로 안장 교체된 게 괜히 안장 교체가 된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바람 많이 잡아줄 것 같은데 뭐 그런 바람에 의하지 않고 좀 강력하게 좀 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3번 이 환희의 순간, 이 9번 빛의 바다, 그리고 4번 사이노슈어, 2번 캔디 캐시 요 네 줄을 언급을 드리면서 3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스티븐이 전반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품문으로 들어서 한 번 더 좀 집중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전반부 2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이고요. 총 9대의 단촐한 편성인데 자, 분명히 먹을 게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 하이군 편성 정말 이 바닥을 치고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망아지들이라고 볼 수 있는 애들의 1300에 대한 맞짱이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8번 현우라는 마필은 직전에도 상태는 좋았어요. 상태는 좋았는데 초반 중반 계속 박시청 기수가 잡고서 그냥 뭐 말가의 싸움 땡땡땡 직선에서는 밋밋한 걸음 딱 그런 포지션인데 자, 이번에는요 모두 다 취입각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300을 선호해서 나왔거든요. 자, 반대로 자 8번 현우라는 마필은 잡고서도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안한 편성입니다. 일단 앞에만 나서 준다라면 하이군 편성 버텨줄 공산이 크고 자, 금주 훈련 상태도 상당히 야무지기 때문에 자, 8번 현우 박시청 기수의 안장이라도 우리는 배팅권에 안고 갑니다. 5번 트리플 샤인입니다. 37조 심승태 마방에서 1번 이 제피로스와 이 5번 이 트리플 샤인 요 두 두의 마필을 출전을 시켰는데요. 이 제피로스도 지난주부터 훈련을 시작하면서 컨디션 자체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 하지만은 이 트리플 샤인, 이 서승훈 기수의 데뷔전 마필이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봐야 되는 마필인데, 자, 얘는 이 500kg가 넘는 아주 큰 거구예요. 그러니까는 순발력이 붙어버리면 난리가 나죠, 얘는. 그렇죠. 예, 근데 순발력은 아직 밋밋합니다. 밋밋하고, 하지만 직선 구간에서 채찍 반응이 나름 괜찮더라고요. 근데 훈련 때 보니까 병합 적용을 시행하는데 상대를 이기려는 근성이 있다.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데뷔전 1300 바로 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서승훈 기수. 정말 서승훈 기수를 보면은 때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얄짤이다, 얄짤. 얄짤. 뭐, 선후배가 없이 그냥 얄짤. 단칼에 그냥 베어버리고 일단 먹고 보자. 그런 스타일의 아주 승부가 강한 기수이기 때문에 5번 트리플 샤인 요 녀석 안고 갑니다. 자, 일단 4번 이 모두 뒤에 쪽으로 한방 마건을 추천을 드릴 텐데 네. 자, 원정님의 이 모두 뒤에라는 마필을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요 마필은 소위 말하는 이 복귀가 뜬다 그러죠. 복귀가 뜨는 말입니다. 요 마필은 저도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인데 요 마필이 느린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자, 근데 직전 경주 데뷔전 당시에 압제를 당하면서 좀 뒤로 처지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통 망아지들은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몸싸움 한번 하게 되면 안 뛰어버려요. 그냥. 자기가 능력이 100%가 있는데 10%도 안 써버리는 그러한 습성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앞말 같은 경우에. 근데 모두 뒤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치고 채이고 막 뒤로 쳐졌는데도 불구하고 라스트에 치고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모두 뒤에라는 마필은 저는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주력 막권까지 추천을 할까 지금 축으로 갈까라고 생각까지 하고 있는 좀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어찌됐거나 저희 풍문으로서 들었을 코너에서는 주력 막건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주력 막건입니다.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이 모더디에라는 마필은요 훈련으로 따진다면 지지난주부터 상태감이 좋았어요. 10주 만에 공백이 딛고 출전하거든요.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 표현이 적합한 마필이고요. 역시나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모더디에가 발주가 좀 잘 나온다면 세 번째, 네 번째 일단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가 있고 라스트 끝걸음은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마필 상태는 뒤집어져 있고요. 자 유승환 기수의 제기승 4번 모더디에 이 녀석은 우리가 주력으로 때린다. 자 그렇다면 놓고 때릴 마필은요 바로 7번 로열 J입니다. 자 로열 J 기승자가 누굽니까? 최범영 기수죠. 자 지난주 최범영 기수가 출출하지 않았어요. 네. 낙마 부상인가요? 아니요. 아무튼 뭐 그 얘기해도 돼요? 뭐요? 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냥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이렇게 이렇게 어디 안 좋아서 안 탄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안 탄. 금요일날 그 뭐 주행 검사 때 낙마로 안 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만 써놓은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오케이. 자,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없습니다. 점 네. 사죄를 드리겠고, 네. 자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 부분만 생각하자고요. 어찌됐건 금요일날 주행 검사 받을 때 낙마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 말을 안 탔어요, 맞죠? 예, 토요일날, 일요일날 배정돼 있는 마필을 안 탔습니다. 근데 일요일날 6시에 경마가 끝나고 약 11시간이 지나면 새벽 5시 반부터 새벽 조교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6시 10분인가 그래요. 그냥 뭐 최범영 기수가 이 로열제이를 끌고서 내가 어디가 아프냐는 둥 정말 이 로열제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제가 정확히 관찰을 하면서 정확하게 보시네요. 습보면 습보 뭐 정말 날카로운 훈련을 시행하는 모습을 저한테 정확히 걸렸죠. 자 최범영 기수가 지난주에 기승을 안 했다. 자기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된다면 자 월요일부터 정말 빡빡 공을 들이고 있는 바로 7번 로열제이 이번에야만큼은 승부다. 타이밍이다. 자, 7번 로열제이를 놓고 승부 들어갑니다. 자, 7번 로열제이 놓고요. 자, 4번 모드디에입니다. 7번, 4번. 자, 풍문으로 들어서 한방마건으로 추천을 드리겠고, 자, 7번 로열제이를 축마로 놓고 8번 현우, 5번 트리플 샤인. 요 두 마건만 후공 마건으로 가져가면서 자, 서울 이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국산 4등급으로 짜여져 있고요. 총 13두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안정권에 들어오는 마필들이 몇 도 보이는데, 자, 밑골 때려도 되는지, 아니면 또 복병이 꿈틀대는 경주인지, 자, 원정희 위원. 네, 자 2두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9번마 강한서울하고 12번마 당찬 액톤입니다. 두 마리가 다 리턴 매치예요. 역시나 다시 한번 후미권에서 추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경주에는 레이팅이 조금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지지연 경주 역시 당찬 액톤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중량이 마이너스 1.5kg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 12번 당찬 액톤을 좀 더 강하게 보겠고요. 자, 강한서울도 나름의 착 차이를 많이 줄이면서 올라왔기는 했지만 또 역시나 또 송재철 기수가 기승한 만큼
추입 근성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추입하는 마필 9번마 강한서울하고 12번마 당찬 액톤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레이팅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경주기 때문에 우리 경마 팬들이 조금은 아리송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 강한 서울이 레이팅이 47점 네. 그리고 추천해주신 12번 당찬 액톤이 55점이에요. 네네. 자 여기서 우승을 거머쥐면은 레이팅 점수 5점을 받게 되죠. 그렇죠. 예, 레이팅 점수 5점 진짜 압도적인 대차만 아니라면 그렇죠. 예, 5점을 받게 되니까 당찬 액톤 같은 경우는 60점. 그렇죠. 다음에 한 번 더 4등급에서는 뛸 수가 있다. 그렇죠. 요거는 승부가 돼야 된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우리 스티븐 위원입니다. 제가 이탈리아랑 프랑스 막 이것까지 다 비교해 봤었어요. 이렇게 미친놈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자, 강한 서울과 당찬 액톤. 저는 11번 이 행복한 하루가 이게 사실 얘기해서 직전에 무빙을 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1800에서 네, 네. 무빙을 뜨면서 나름 경쟁 있는 걸음을 보여줬는데 코차로 또 3차게 만족을 했어요. 네. 그런 또 아쉬움은 이 51조의 승부인 서승훈 기수 안장이라면 한 번 더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상당히 지금 임팩트 있는 마필이에요. 요 마필은 서승훈 기수가 재기승하는 마필들은 한 번씩 꼭 보셔야 돼요. 서승훈 기수는 이렇게 자기가 한 번씩 이렇게 뭐 코 차이로 졌던 뭐 대마신 차이로 졌던 의미 없이 자기가 다시 한번 기승해보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승훈 기수가 재기승하는 마필들 쭉 타오는 뭐 능력마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갑자기 서승훈 기수가 기승했는데 코 차이로 아쉽게 졌다. 근데 만약에 감량 기수가 탔다. 그러면 서승훈 기수가 버린 거고 다시 한번 재기승할 때는 꼭 한번 노림수를 가져야 되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출전 주기가 9주인데요. 뭐 상관이 없습니다. 마필 훈련 상태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출전 주기는 길어졌지만 훈련시 걸으면 뭐 최상이다. 이런 것 좀 먼저 언급을 드리겠고 이 황금빛 세상도 현장에서 팔릴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대가리 마필로 네, 네. 팔릴 수가 있는 마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상당히 좀 끌리거든요. 제가 직전에 노렸다가 저랑 같이 노리셨잖아요. 네, 좀 창피를 당하긴 당했는데 저도 창피 좀 당했어요. 이번에 한 번 더 노려야 돼요. 뭐 어떻게 돼요? 저 솔직히 지난번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메인 경주였습니다. 원정일이 메인 경주여서 강남 세뚜기 인정하자. 대대장까지 제가 확실히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면서 뭐 배당은 7.2배 좀 약했지만 정말 맞출 수 있는 경주였는데 이 황금빛 세상한테 꽂혀가지고 이 적중을 실패했던 정말 가슴 아픈 경주였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1800m 도전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주력 마방까지는 저는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물론 마이너스 2.5kg라는 부담 중량이 좀 레이팅 점수에 좀 빠져가지고 부담 중량이 좀 내려오기는 했지만 지난번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추입 좋은 마필들로 조금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틀리네요. 왜냐하면 직전에 이제 1800 첫 도전이었다. 네, 거기서 그렇죠. 이제 조금은 좀 점수를 좀 높게 주고 싶어요. 1800에 다시 한번 재도전이었다는 게 이번 경기의 포인트가 아닐까 판단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 좀 뒤쪽 마필들을 저희들이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네. 9번 강한 서울, 10번 황금빛 세상, 11 행복한 하루, 12번 당찬 액톤 요 네 두를 언급을 드리면서 자 7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8경주가 마지막 경주예요. 자, 집중하자고요. 마지막 경주 힘을 있게 한번 때려주세요. 네. 자,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편성이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추출하고 있어요. 자, 1200이라면 여기선 선행 가면 대대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누가 선행이냐. 그리고 몸싸움을 한다라면 선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자, 원정일 위원요. 네. 뭐 스티븐 위원께서 선행 말씀을 하셨는데 자 3등급 1200m이기 때문에 레이스가 상당히 빠를 거예요 아마. 요 안쪽에 터보제트는 명함도 못 내밀고요. 자 소로름하고 개선행진곡 요 이두가 지금 선행을 좀 강하게 노리고 있을 것이고 자 외곽의 11번 드림파크 같은 경우에도 선행을 조금 노릴 수는 있는 마필인데 좀 외곽으로 밀려서 그만큼 힘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원정일이 좋아하는 편성입니다. 선행마가 많은 편성. 자 노리고 들어가야 될 마필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행마가 많은 편성을 제가 좋아해요. 자 12번 가문의 축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요 마필이
자, 거세를 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 문세영 기수 점프 출발했고 뭐 내용 없는 전개 속에서 꼴찌를 왔어요. 자, 조교 강도가 상당 대폭 올라왔습니다. 자, 건성훈 기수가 고삐를 잡고 조교를 해놨고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제 마무리만 했는데 요 마필의 직전 경주에 뛴 마필들을 보시면 해마루, 퀸즈 스텝 자, 이런 마필들입니다. 자, 뭐 해마루 엄청나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작년 11월 달입니다. 착 차이가 얼마 안 나지 않았어요. 자, 문세영 기수가 각오 안 각오를 떠나서 승부의 의지를 밝히지 않았던 경주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레이스 속에서 12번 가문의 축제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라스트 한 발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문의 축제가 요거 들어오면 요것도 한구라가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팔려요. 문세영 기수 등짝이라도 이거는 무조건 안 팔린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그만큼 이 상대들의 전력을 다 분석을 하시고 12번 가문의 축제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께 좀 드린 겁니다. 그 점을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배당이 나온다면 바로 가문의 축제에서 시발점이 될 거다.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마지막 경주를 좀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여기서 안쪽에서 한번 소로룸이란 마필은 어제 됐거나 뭐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얻을 텐데. 네, 그렇죠. 레이팅 점수가 74점. 여기서 대가리 쳐도 승부는 안 해요. 네. 승부는 이제 이빠이 해야 된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요거 어떻게 보세요? 소로름은 저는 강단이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저도 기수 생활을 해봤지만 이 기술을 하면서 이 한풀 이제 꺾여가지고 좀 뭐라 그러죠? 좀 기세가 하향세를 떨어진, 하향세를 걷다 보면 이게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박태종 기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대선배님이시고 정말 한국 대표 국민 기수시기는 하지만 우리 태종 선배님께서 조금 요즘에 힘이 조금 많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 좀 힘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로름 좋은 말입니다. 박태종 기수님 화이팅을 외쳐보겠습니다. 57kg 중에 3번 소로름 박태종 기수님까지 외쳐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간절한 것 같아요. 네. 소로름에 대한 믿음은 큰데 네. 기승자가 그렇게 썩 내키지가 않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찬우 기수가 누구한테 개겨서 지금 출전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디가 아프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누구한테 말대꾸를 잘못했다가 지금 기승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곧 있으면 보게 될 거예요. 이찬호 기수를 빨리 나오기를 좀 바라겠고요. 저는 안쪽에 1번 터보 제트 직전에 14번 게이트에서 초반 힘쓰고 선두권 라스트에서는 밋밋한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1200거리인데 지금 레이팅 점수가 75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승을 해도 80점으로 2등급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서 23조 유재길 마방 정말 최근에는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지난주에 한 2구란가 네. 하더라고요. 예, 승부는 이제 계속 좀 걸어주는 모습인데 자 장추열 기술 안장 교체가 됐다. 게다가 1번 게이트다. 물론 발 빠른 녀석들이 상당히 많지만 여기서 터보제트가 선행을 좀 과시하고 상대들이 인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1번 게이트에서 쫙 치고 나가면 애가 선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굳이 또 선행이 아니어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어줄 1번 터보제트 저는 한 번 더 좀 믿음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1번 터보제트, 3번 소로름 그리고 외곽에는 12번 가문의 축제 마지막 경주는 요 세 두를 좀 언급을 드리겠고요. 현장 예시장 상태가 정말 좋은 녀석들 바로 이 단거리에서는 그런 녀석들의 뱅추라이도 무시 못하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예시장에서 좋은 녀석들을 원정일과 스티븐이 추천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는 꼭 적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장안의 화제죠. 자, 원정일 위원이 준비했습니다. 걸렸으면 때려야지. 자, 중반부 5경주입니다. 네, 중반부 5경주입니다. 걸렸으면 때려야지. 5경주 1000m 6등급 편성이고 8마리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압축을 하지 않으면 환수가 안 되는 그런 레이스예요. 자, 그만큼 자신 있게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지마 편성입니다. 완전히 부지마 편성이에요. 딱 한두만 빼고는 이번 포에버 마운틴 빼고는 완전히 부지마예요. 자, 근데
그런 편성에서 좀 압축을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마 포에버 마운틴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마필 자체가 뭐 끌고 가는 힘이나 라스트 취입하는 힘 상당히 뭐 형구는 뭐 무조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고요. 자, 외곽에 있는 8번 마 당찬 모습입니다. 자, 요 마필이 이제 데뷔전 1200m에서 실격을 당했어요. 자, 모래 맞고 이제 완전히 뭐 이제 경주력을 상실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뭐 보이지도 않게 들어와 버렸는데 요 마필이 모래 적응을 좀 했어요. 자, 모래 적응을 하면서 외곽 게이트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모래를 조금 덜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노려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만월문이라는 마필. 자, 36조 김양선 원정일의 소속조죠. 자, 이 마필은 현장에서 체중 체크만 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체중 체크. 자, 플러스 한 10kg에서 15kg만 조금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자, 스타트 좋은 마필이거든요. 상태가 좋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에 바치는 마건 딱 한두 6번마 만월문까지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때리고 바치고 자, 마무리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5경주는요. 자, 2번 이 포에버 마운틴 요 녀석은 제대로 걸렸답니다. 믿고 때릴 수는 충마고 자, 8번 당찬 모습. 자, 2번 8번 마건에 한방 마건을 추천해 주셨고요. 6번 만월문 요게 체중이 불면 요게 바로 항구라의 포지션이 될 수가 있다. 6번 만월문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자, 걸렸으면 때려야지. 5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4경주입니다. 자, 원정일이 준비한 메인급 승부처예요. 자, 모두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죠. 자, 눈에 딱 뜨이는 마필이 세두가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3번마 비트레코드, 4번마 우승하우스. 자, 5번마 빛나는 새벽까지 3두가 지금 팔리는 상황 속에서 원정일이 왜 여기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잡았느냐. 자, 기본적인 적중입니다. 기본적인 적중을 모토로 이번 경주를 강하게 한번 토요일 오전장에 한번 상황을 내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가지고 가는 마필 3번마 비트레코드예요. 중심에 있죠. 자, 분명히 직전 경주 이찬호 기수가 빠른 선행 이끌어주면서 마지막 직선주로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비트레코드는 주력마번이 되는 거지 충마가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 원정일의 충마는 확실히 마필이 잡혔습니다. 마필과 기수와의 호흡이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통 막건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받치는 막건 없이 오전장 원정일의 4경주 잡은 이유 원정일의 단통 승부입니다. 단통 메인 승부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스티브는 토요일 경마 6경주를 최대 승부처 오아시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8개 경주가 편성이 쌓여져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좀 자신있게 여러분과 함께 배팅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바로 6경주예요. 자, 9두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9두면은 뭐 한 6배? 7배? 뭐 요 정도가 뭐 중배당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왜? 능력이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기 꼴등도 여긴 1등 마필하고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만큼 엇비슷한 능력 간의 전력 구도고 경주거리가 1400이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저는 지난주부터 이 녀석의 새벽 조교 말씀을 보면서 너는 무조건 걸렸다라고 판단을 했고 제가 생각했던 1400거리에 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을만한 배팅의 축. 자, 1번 문세영 기수의 슈퍼럭키는 현장에서 여차하면 자르는 막건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아니죠. 자, 문세영 기수는 자를 수도 있는 마필이라고 여러분께 불안한 인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1번 외에 나머지 마필 복병권에서 스티븐이 제대로 엮어서요. 자, 오아시스 제 기본 생각에는 12배입니다. 12배, 11배 정말 먹기 좋은 배당으로 오아시스 꼭 성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1경주부터 8경주까지 원정일과 스티븐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좋은 마번들을 추천해드린 것 같아서 뿌듯하시죠? 네. 좋습니다. 분명히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가 있는 한 주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레이팅제도 분명히 원정일 위원과 스티븐이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까지 현장에서 좋은 연결을 좀 시켜드리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자, 토요 경마 많은 경주는 아니지만 자신 있게 붙어볼 경주들이 많고요. 자, 그런 경주들은 우리 선장들이 한번 책임지고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자, 파이팅입니다.